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과 비올라 다모레를 연주하고 있는 최현정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은 비올라 다모레 다다익현 뜯고 치고 긋는 한판 프로젝트의 본 공연에 앞서서 프리뷰인 오픈 아티스트 워크숍으로 타악 연주자 장재효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기 연주자 장재효라고 하고요. 타악기라는 분야가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저는 특히 그 한국 전통 타악기 연주를 하고 있고, 원래는 꽹과리 같은 게 굉장히 주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한 10년간은 창작 음악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장구라는 악기에 굉장히 주목을 해서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네. 제가 선생님과 이번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궁금증을 조금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그 선생님께서 이제 창작 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 창작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네. 건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타악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점일까요? 그 타악기는 물론 예를 들면 마림바 같은 악기들은 선율이 가능하죠. 연주가 가능한데 저는 선율 악기들은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 무율 악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점으로만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악기들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타악기 창작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건, 저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그 전통 음악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하면 가장, 예를 들면 장구라는 악기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다만 1%라도 좀 새로운 게 들어갈 수 있게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근데 그게 사실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워낙 전통적인 게 좋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저도 불편해요, 사실은. 저도 불편한데, 하지만 이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동안 어떤 공부했던 혹은 느꼈던 음악적인 것들을 제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숙성이라고 할까요? 좀 고민을 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내보낼 때는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내보내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좀 이렇게 뭔가 공부하듯이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하고, 관객 여러분들하고 정말 아주 단순하면서도 뭔가 아주 즉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의 표현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특히 한 2008년 이후로 작품을 만들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그게 뭐 굉장히 아카데믹한 것이건 아니면 좀 엔터테인먼트한 것이건 간에, 역시 저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구라고 했을 때는 하지만 그 장구가 딱 그 배경 지식이 없이 봐도 저건 장구구나 하는 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창작 음악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도 없고, 이번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첫 발걸음 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서에서 약간 제가 이렇게 창작을 해보고 싶다고 느꼈던 점이 어떤 즉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다른 서양 음악 안에 다른 시대와는 조금 다른 것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악보에 있는 거를 다 네.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작곡가들이 악보에 없는 것을 연주가가 이제 상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 공백을 남겨둔 네. 그런 음악이라서 이제 너무 매력을 느꼈는데요. 네. 막상 이번에 이제 저희가 다다 익현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즉흥을 얼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 즉흥이. 그래서 선생님은 네. 어떻게 그 즉흥의 미학을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바로크도 그렇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즉흥적인 요소가 많고 연주자들이 작곡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사실은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전통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음악도 그 사실은 예를 들면 국거리 그러면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랄까? 그 틀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때로는 공간을 완전히 그냥 예를 들어서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딱 요게 이제 한 장단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공간을 완벽하게 뭐 한 장단 두 장단 비워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솔로로 할 때는 좀 없는 경우이긴 하지만 상대하는 악기가 같이 있다. 그것이 뭐 가야금이다 그러면 가야금이 그냥 충분히 연주자가 발휘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때로는 비워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즉흥 음악이라고 한다면 막 그 현장에서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뭐 제가도 그 아까 장구라는 악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어떤 즉흥 연주를 한다고 했으면 뭐 그것이 주제가 되었건 혹은 또 뭐 같이 연주하시는 분과의 아주 어떤 최소한의 어떤 약속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약속 안에서 그 음악적으로 풀어내고자 나가고자 하는 바가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절제를 해가면서 이제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타악기이다 보니까 특히 타악기는 그 음량, 다이나믹, 강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강약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점인 악기잖아요. 네. 따따따따 하고 네. 그런데 이것이 선이 되고 나아가서 면이 되고 같이 연주하는 분과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그걸 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즉흥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 상대 연주자 아니면 네. 상대 아티스트는 그러면 이렇게 즉흥 음악의 이렇게 입문자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지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또 사실 굉장히 언제든지 하게 되는 질문이고 또 저도 찾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뭐 내가 좀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즉흥 연주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뭐 좀 그 삐끗하고 뭔가 나온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쳐야 되는데 잘못해서 태도를 칠 수 있고 한다면 그때 그 순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그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그냥 자신감 있게 한 번 더 친다거나 그걸 반복해서 그것이 하나의 음악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그런 자신감 혹은 그 약간은 무모하다 싶은 어떤 깡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역시 그 전에 그 혼자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 혼자 뭐가 되었든 연습을 해보는 것이 그 경험이 다른 연주자분들하고 함께 할 때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미궁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이해를 저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고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 실체는 정확히 모르겠고 어떤 흔적은 남아 있는데 실마리는 있지만 이거를 참 이렇게 따라서 가 보기도 좀 생각처럼 간단하지도 않고 그런 저는 이제 나름의 어떤 음악적인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미궁의 산조라는 제목이라는 딱 들었을 때 이게 내 현실인데 막 그래서 예. 네. 되게 혼자 속으로 웃기도 하고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산조라고 했을 때의 어떤 그러면 형식적인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느리기 시작해서 그 전에 이제 다스림이라고 해서 그 좀 형식의 장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제 푸는 어떤 그 과정이 있죠. 뭐 튜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스름부터 시작해서 좀 느린 장단 그리고 조금 미디엄 템포 그다음에 좀 빠른 템포까지 간다고 하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산조라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형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다만 이것이 너무 그 전통 음악의 아주 진한 어떤 그 무속음악 같은 느낌은 좀 주는 것은 좀 피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저는 뭐 그 형태나 이런 것을 잘은 모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조선이라는 어떤 나라의 우리 선조들께서 살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음악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상상을 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그 풍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상상을 하면서 처음에 작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이런 막 민속악에서의 그런 구음보다 구음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뭐 가곡 정가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 어떤 한시 같은 것을 좀 넣어서 노래를 해보면 좀 재미있겠다. 여기서 재미라는 게 막 와하하 하는 그런 건 아니죠.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즐거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 이 비올라 다모레라는 악기가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정말 선생님 처음 보셨잖아요. 네, 정말 처음 네, 봤죠. 네.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그 비올라 다모레 협업을 통해서 어떤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최은정 선생님하고는 이전에 이제 바로 그 음악과 또 한국 전통 음악의 만남 이런 걸 통해서 한 2번 정도 같이 네. 작업을 했던 네.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와는 좀 다르죠. 일단 악기가 바뀌었고 그래서 비올라 다모레라는 악기를 처음 봤을 때는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아직은 저한테 이렇게 막 확 다가오는 그런 악기는 아닌데 근데 그 이 공간에서 같이 선생님하고 연습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바이올린을 하실 때와는 다르게 뭔가 그 비올라 다모레만의 그 독특한 어떤 음색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반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오랜 그러니까 한국 전통 음악 연주자가 베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가 근데 제 전통 음악에서 느꼈던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런데 네. 비올라 다모레는 그런
오래된 어떤 전통 같은 게 분명히 담뿍 담겨 있는 그런 악기이고 또 그런 음악을 이제 같이 연주를 해 주시니까 제가 또 그렇게 느끼는 거겠지만 그래서 막연하지만 뭔가 친해질 수 있는 낯설지만 익숙한 뭔가가 있는 네. 악기이고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 그 선생님하고 합을 맞춰보는 순간부터 굉장히 뭔가 짜릿한 그런 게 네.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제가 그 타악기 연주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앙상블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을 때는 그런 크로스오버들을 하게 되면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네. 그 무늬가 있는데 네. 그런 무늬들을 좀 탈피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장구 장단도 전통 장단이기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화려한 그런 것보다 조금은 이렇게 비올라 다모레의 어떤 아주 로맨틱한 네. 저는 로맨틱하다고 느꼈는데 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음색의 장구를 골랐고 그런 분위기의 그 장단들, 리듬들을 사용을 해서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했고 비올라 다모레는 악기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 악기와 함께 연주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이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더 많은 분들하고 만나시고 또 곡도 개발이 되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좀 두서없는 그런 말을 제가 했네요. 아니 근데 너무 오늘 그 진짜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 네. 그다음에 또 이거 보시고 있는 이 관객들에게도 저희 공연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